혹시 놓고 나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필러를 맞을 때 부위별로 어떤 시술을 할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시술을 주로 하세요? 이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인데, 꺼져 있고 그다음에 처져 있고, 처진 건 리프팅 해야 되지만 꺼진 거는 필러로 채우거나 또는 지방 이식으로 채워주거나. 그래서 저는 필러를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네. 필러하시고 뭐 실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코필러는 어떠세요? 코필러는 자주 하나요? 아무래도 저는 코 성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코필러는 이제 성형 수술보다는 사실은 환자가 더 많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필러 전문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코필러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만, 코필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점은 필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필러가 퍼지고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좀 잘 뭉쳐 있고 잘 퍼지지 않는 그런 필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필러는 코끝에 주로 하는 거죠? 콧대에 주로 많이 하고요. 네, 코끝도 하긴 하는데 사실 효과가 많이 없어요. 콧대는 하면 효과적인가요? 콧대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위 중에 하나죠. 왜냐면 즉각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뿌리 코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고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약간 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번 어떤 그런 느낌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코필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콧대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필러가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부위라는 건 팔자라든지 이마라든지 그런 부위들은 빨리 흡수가 되는 데 비해서 애교나 콧대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좋은 시술입니다. 혹시 놓고 나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예를 들면 1%의 합병증 확률이다. 그러면 제가 100분을 시술하게 되면 한 분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라고 하는 합병증 확률은 사실은 낮지 않고 상당히 높은 합병증 확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코에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갑자기 콧망울에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피가 잘 안 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필러를 녹여주는 주사를 놓고 고압 산소 치료하면서,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약물 쓰고 연고도 바르고, 그래서 약 한 2달 정도 치료를 해서 이제 지금은 필러 시술 전하고 똑같이 돌아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단한 5분 남짓한 시술 때문에 2달간 고생했던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참 인상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가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대처하지 네. 못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큰 뻔했죠.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남길 뻔했는데. 맞아요. 네. 필러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이제 혈관을 막는. 그렇죠. 네. 뭐라고 하죠? 혈전? 혈전이죠. 네. 혈전 몰라요? 네. 혈관을 막는 혈전이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에요, 필러는. 그래서 이 혈전은 어디에도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코 필러를 하다가 이 혈전이 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명이 되는 거고, 코 필러를 하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어디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에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피가 안 가니까 피부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팔자를 했는데 갑자기 윗입술이 피부가 어두워진다거나 코 쪽으로 피부가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은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고,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큰 리스크가 있는 부위는 이제 안구이기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눈 주변은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늘보다는 캐뉼라 이렇게 끝이 뭉퉁한 시술 기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코 주변이라든지 말단 부위, 그때 얼굴에서의 가장 말단은 저는 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단 부위가 아무래도 혈액순환의 최종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말단 부위를 시술할 때는 가장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특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필러 잘하는 병원이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은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 업계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원장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푸트 시술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합병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 예를 들면 코가 갑자기 이제 혈전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어쨌든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서로 해피엔딩이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난 모르겠는데 하고 다른 의사한테 이거를 토스를 해야 된다. 즉 이제 보통 트랜스퍼, 후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후송을 받은 원장 선생님도 열심히 치료는 하겠지만 시술을 직접 한 사람보다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는 박리담회로 하는 데는 이제 박리담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주입을 할 때도 천천히 했을 때랑 빨리 했을 때 합병증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내가 뭘 하는지 뭘 맞는지도 모르고 하는 병원들보다는 조금은 내가 차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경력이 좀 있는 병원. 부작용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물어볼 때 이런 걸 물어보라든지 그런 글쎄요, 참 그건 어렵네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진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와가지고 1분에 한 명씩 필러를 놓고 가는 원장 선생님하고 예를 들면 15분, 20분에 한 명씩 놓고 가는 원장님하고는 결과는 당연히 틀려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필러 시술 부작용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병원 네. 내가 조금 뭐 문제가 있다거나 조금 궁금한 게 있을 때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좋고요.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늦거든요. 조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골든타임은 언제? 그래도 시술하고 첫 24시간이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뭐 이제 피부나 근육에 대한 그런 허혈, 피가 가지 않는 시간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루 내에 거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도 24시간을 되게 잘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뒤에 경관 한번 보러 병원에 오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해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쁘시니까 시술 이후에 병원에 안 오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한 번 정도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